투자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부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평생을 투자의 현장에서 보내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단 하나의 사고방식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계속 돈을 잃고 또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히 부를 늘려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투자자가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사고법은 거꾸로 생각하는 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정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실패의 길을 하나씩 차단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과 투자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발상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 투자하기 전에 이 투자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지를 먼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시나리오를 하나씩 점검하고 그 위험들을 충분히 걸러낸 다음에야 비로소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 휩쓸려서 무작정 뛰어드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는 좋은 점만 보고 위험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거꾸로 생각하는 방식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위험을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위해 일상적인 퀴즈를 자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측면이나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사고의 유연함을 길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사고 훈련은 어릴 때부터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체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드릴 핵심은 능력범위라는 개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자신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영역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했을 때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가 정상적인 위기인지 치명적인 위기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는 영역이라면 시장이 흔들려도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평생 동안 자신이 잘 이해하는 소비재나 보험 같은 분야에 집중했고 첨단 기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는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려는 이 분야를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진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감정적 안정성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어제는 환호하던 종목이 오늘은 폭락하고 오늘 폭락한 종목이 내일 다시 급등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반복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가로 매수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패닉에 빠져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는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투자자가 강조한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출렁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단단한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차분하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점검하고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아졌다면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도한 흥분에 빠져 있을 때는 냉정하게 거품을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서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런 감정적 안정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매일 시세창을 들여다보며 작은 변동에도 일희일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집니다. 네, 번째로 소형주 투자에 대한 통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명해진 대형 우량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작은 규모의 기업들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런 소형주들은 아직 많은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석이 가득한 산을 아무도 채굴하지 않은 채 방치해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소형주 투자에는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유동성이 낮으며 기업의 안정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더욱더 철저한 분석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작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거친 소형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에 수렴하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소형주 투자의 핵심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는 부지런함과 그 안에서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투자자가 평생 강조했던 또 하나의 핵심은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한정된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끌어와 투자 판단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배운 인간의 비합리적인 판단 패턴을 이해하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왜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파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반복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에서 배운 단순함의 원리를 적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투자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몇 가지 핵심 요인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투자자는 어떤 결과가 유독 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사기 수법에 한꺼번에 빠져드는 현상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 사고법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그렇게 강력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보통은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동조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 같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쳐졌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단순히 하나의 뉴스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군중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시장 구조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렌즈로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면 남들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상황을 훨씬 깊고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격과 가치에 대한 통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단순한 경제 원리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치제나 명품의 경우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품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나 자신의 부와 안목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는 어떤 정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팔고 있었는데도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그 장비는 만약 고장이 나면 사용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외면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경영진이 가격을 대폭 올리자 오히려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익도 크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투자할 때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격이라는 신호가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진짜 투자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소비자의 지출 함정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소비에 돈을 낭비하면서 투자할 자본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자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마케팅과 가격 전략에 속아 비합리적인 소비를 반복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절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가 진짜 가치가 있는 소비인지, 그리고 어떤 소비가 단지 심리적인 압박이나 사회적 동조에 의한 낭비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똑같은 소득으로도 더 많은 자본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8번째로 평생학습에 대한 자세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투자자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라도 스스로 책을 구해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뽑아내어 자신의 사고체계에 통합시키는 일을 평생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핵심 개념 20가지 정도만 제대로 이해하면 전문가들이 놓치는 큰 그림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핵심 개념들을 꾸준히 습득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9번째로 복리의 힘에 대한 이해도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투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접근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평생의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수익을 줬다가 큰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는 반면 꾸준함을 유지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며 투자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원리입니다. 10번째로 이 모든 원칙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사고의 틀을 꾸준히 적용하는 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으로 위험을 먼저 점검하고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며 시장의 출렁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내며 여러 학문의 지혜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가격과 가치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투자할 자본을 늘리고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버텨내는 것, 이 모든 원칙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고 결국에는 큰 부를 이루어내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 큰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풀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어리석음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사고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분석과 정교한 모델이 더 정확한 투자 판단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놀랍도록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잡한 수식 하나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통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 그 투자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투자 기회는 보통 한두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을 팔고 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함을 추구하되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균형감입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한 만큼의 복잡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고수와 초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극단적인 결과 뒤에 숨어있는 여러 원인들의 결합입니다. 시장에서 가끔씩 벌어지는 폭등이나 폭락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비로소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는 단순히 좋은 시적 발표 하나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추격 매수 심리가 동시에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갑자기 폭등할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원인을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했을 때 그 상승이 진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심리적인 거품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석력은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냉정하게 빠져나오고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차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집단적인 관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선택에 집단적으로 빠져드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려는 심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할 때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동조 심리, 그리고 한번 선택한 입장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일관성의 압박 같은 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사람들은 명백히 어리석은 선택임에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이런 심리적 기제는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모두가 특정 자산에 열광할 때 자신만 그 흐름에서 빠져 있으면 불안해지고 결국 별다른 분석 없이 그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한 발 비켜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평생학습과 자기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도 짚어보겠습니다. 정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지 않는 지식이라도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태도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의 핵심 개념을 꾸준히 습득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한 분야에만 깊이 파고든 전문가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지 도구만 가진 사람과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진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도구만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그 도구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맞지 않는 해결책을 억지로 적용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면 여러 도구를 가진 사람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문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경제 지표만 보는 사람과 심리학, 역사학, 통계학 등 다양한 관점을 함께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교 우위와 경쟁력에 대한 깊은 이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이 오랫동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기업이 가진 구조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단순히 지금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실적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자리잡은 브랜드의 인지도,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유통망, 그리고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어려운 높은 전환 비용 같은 요소들이 바로 이런 구조적인 경쟁 우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경쟁자들에게 쉽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위가 더욱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유행이나 한 번의 좋은 실적만으로 평가받는 기업은 경쟁자가 등장하는 순간 빠르게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내심과 기다림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투자 기회는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발견했다고 해도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매도해버리면 정작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인내심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 기업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가 결국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추천을 받아서 투자했다면 작은 가격 하락에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투자하면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본질적인 가치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작은 충격에도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 가격이 충분히 낮은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가격을 보기 전에 먼저 가치를 추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 개별, 기업의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되어 있을 때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있을 때라도 여전히 고평가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휩쓸려 모든 종목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하게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보다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위시적인 분석 능력을 더 우선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모든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기 싫어서 손실이 난 자산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손실을 더욱 키우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짜 성숙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투자, 판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투자자의 모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화려한 한 번의 성공보다 꾸준한 작은 성공들이 오랜 시간 쌓였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인 복리 효과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판단력 자체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투자에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랜 시간 꾸준히 옳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결국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통해 투자에 대한 시각이 한층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사고, 여러 원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극단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 집단적인 심리적 함정을 피해가는 지혜 평생학습을 통한 균형 잡힌 시각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알아보는 안목, 인내심과 기다림의 가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원칙, 시장 분위기와 개별 가치를 분리하는 능력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깊은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42년 11살 소년이 단 3주의 주식을 사던 그날, 세상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패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고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시기에 주식을 산 소년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혼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개별 종목 투자와 펀드 투자의 근본적인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상식이 아니라 평생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시장이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은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언제 움직일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일어날지에만 집중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무엇이라는 질문은 충분한 시간과 분석을 들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지, 어떤 사업 구조가 오랫동안 살아남을지는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지만 그 변화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는 시점을 맞추려는 헛된 시도를 버리고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기르는데 모든 시간을 쏟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왜 개별 주식 투자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면 펀드 투자의 구조적인 한계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펀드에 돈을 맡기는 순간 투자자는 그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문제는 펀드를 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할 때와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받아 투자할 때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신중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남의 돈을 굴릴 때는 그러한 절박함이 희석되기 쉽습니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수록 보수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일부 운용자들은 수익률보다 운용 규모를 키우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코 모든 운용자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동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직접 고른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별 기업을 직접 고르는 일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처음 들어보는 사업 이야기를 누군가가 몇 가지 숫자와 전망을 곁들여 설명하면 순식간에 그 사업을 이해했다고 믿어버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가 가진 재미있는 함정입니다. 직접 분석하는 수고는 피하고 싶지만 누군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쉽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 실력은 바로 이 함정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제안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단호하게 걸러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오히려 투자 성과를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지만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몇 가지 영역에만 집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개별 사업을 고를 때 시장 전체와 협상으로 기업 전체를 인수할 때의 가격은 왜 그렇게 다르게 형성될까요? 기업 전체를 통째로 사려는 협상에서는 파는 사람도 자신의 사업 가치를 충분히 알고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공개된 거래소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참여자들이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 살 수 없을 우량한 사업의 일부를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순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가진 비효율성이며 동시에 개별 종목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모두가 파치우려 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사업의 일부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장을 보러 갈 때 물건 값이 비싸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을 살 때만큼은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가격이 오르면 기뻐하는 모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식은 결국 사업의 한 조각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살 때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의 조각을 사들일 계획이라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일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낙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살만한 가격에 좋은 사업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거시경제나 정치적 변수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정치적 사건이 터질지를 예측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려는 시도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면 세계대전과 금융, 공황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모든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그 위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를 미루려 했다면 단 한 번도 투자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격변을 거치는 동안 좋은 사업을 꾸준히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인 변수에 대한 예측을 포기하고 개별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추측을 위해 이미 잘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펀드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름값이나 과거 수익률만 믿고 맹목적으로 맡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펀드에 돈을 넣더라도 그 펀드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사업들을 선택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개별 사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개별 종목을 직접 산다고 해도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차트의 움직임이나 주변의 소문만 듣고 매매한다면 그것은 펀드에 무작정 맡기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모든 투자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일상의 투자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산업과 사업 모델의 범위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범위가 넓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좁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거나 특정 사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감정적인 반응인지를 구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졌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가격의 등락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고 확신하는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을 통해 그 가치를 누적시켜 나가기 때문에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도구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내가 정말 이해하는 사업에 집중하십시오. 가격이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럴듯한 이야기로 빠른 수익을 약속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평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예측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인내심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산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돈이 정말 내 돈인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남의 돈처럼 다루고 있는 돈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투자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야구팀을 인수하고 싶다는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만약 그 인수 자금이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돈이라면 누구나 신중하게 가격을 따지고 정말 그 값어치가 있는지 수십 번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사람의 판단은 놀랍도록 대범해집니다. 책임이 분산된다고 느끼는 순간 평소라면 절대 지불하지 않을 가격도 쉽게 지불해버리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업 인수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비와 투자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투자하는 모든 돈을 마치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처럼 다루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할 사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의 고수일수록 더 많은 산업과 더 많은 종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노련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매우 좁게 설정합니다. 전체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업들 가운데 대부분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신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사업 구조에만 시간을 쏟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히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깊이가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모든 산업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손을 대는 사람은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얕은 정보와 소문에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과 주식시장에서 일부 지분만 사들이는 방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업 전체를 협상을 통해 인수하려고 하면 그 사업을 매각하는 쪽도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때로는 비싼 가격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결코 헐값에 좋은 사업을 손에 넣는 행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 주식시장이라는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가격이 형성됩니다. 수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 시장에서는 두려움과 흥분이라는 감정이 가격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날은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전혀 무관하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 주문을 쏟아내면서 우량한 사업의 지분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비효율성이 시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만약 시장이 언제나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면 개별 종목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일의 의미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시장이 가끔씩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틈을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동기는 투자자의 동기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커지고 심리적인 만족감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만족감이 반드시 수익성의 향상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영자는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일 자체에 강한 동기를 느끼고 그것이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확장에 들어가는 자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회사나 투자자의 돈일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를 때는 단순히 사업의 외형적인 성장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이끄는 경영진이 정말 주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여기고 행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진이 마치 자기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규모를 키우는 데만 집착하고 수익성에는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업은 투자 범위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투자자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한 한계선을 긋고 그 한계선을 벗어나는 제안은 아무리 매력적인 숫자로 포장되어 있어도 단호하게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다양한 사업 제안이 들어오지만 그들은 자신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러내는 능력이야말로 정보가 폭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투자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만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무시하는 능력이 투자 성과를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좋은 투자란 화려한 전략이나 복잡한 공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일관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의 돈을 다루듯 신중하게 판단하고 좋은 경영진이 이끄는 사업을 찾아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장 변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조급함과 남들과 비교하려는 욕구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원래의 원칙을 저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산의 성장은 화려한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원칙을 수십 년에 걸쳐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라는 행위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다듬어가야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사업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돈을 마치 내 전 재산처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정말 시장의 비합리적인 감정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다수의 투자자들보다 훨씬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자산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세 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평생 돈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백 개의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를 일군 사람들은 단 3개의 훌륭한 사업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분산 투자라는 말이 사실은 평범함을 가르치는 또 다른 이름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현대 자산관리 이론에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십 개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 문자로 가득한 복잡한 공식과 그래프를 들이밀며 마치 정교한 과학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투자로 거대한 부를 쌓아온 한전설적인 투자자는 이러한 이론을 가리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이나 믿을 법한 헛소리라고 단호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위대한 사업을 알아볼 줄 안다면 굳이 50개의 평범한 회사에 돈을 흩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뛰어난 세계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유하는 것이 막연히 많은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어딘가 직관에 반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험을 줄이려면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역사 속에서 거대한 재산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그들은 50개의 회사를 골고루 보유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위대한 사업을 일찍 알아보고 그 가치를 믿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부를 쌓았습니다. 만약 시중에 그런 위대한 사업이 20개나 존재한다면 당연히 폭넓게 나누어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진짜 위대한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진주 같은 사업을 찾아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위대한 사업을 만드는 것일까요? 핵심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인 강점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경쟁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뢰와 습관,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유통망과 인지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본질적인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제품의 특성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언가를 씹는 행위나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 혹은 매일 아침 얼굴을 가다듬는 행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인간의 습관에 깊이 뿌리내린 사업이야말로 시간이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무력화시키는 진짜 자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일수록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영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언제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야말로 엄청난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누가 그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술이 다음 10년을 지배할지, 어떤 신생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사라질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화가 느리고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에서는 미래의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사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 제품을 소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안전마진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자신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업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사업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낼 수 없다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기업이 뛰어난 경영진과 훌륭한 제품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산업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20년 후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뛰어난 경영자를 신뢰하고 간접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서 무리하게 예측하려 들기보다는 자신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업들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은 국경을 넘어선 확장력입니다. 어떤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진 신뢰와 유통망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업들이 한때 본업과 상관없는 여러 사업에 손을 대며 힘을 분산시키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에는 성과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업에 집중하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한 가지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을 때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 곳에 어설프게 손을 대는 것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개의 사업에 집중하라는 말이 곧 묻어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단 세 개의 사업만 보유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훨씬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가진 경쟁 우위가 어디서 오는지, 그 우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자본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깊은 이해 없이 그저 숫자만 보고 들어간 투자는 작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는 손으로 파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면 그 사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평범한 분산 투자는 평균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평균을 넘어서고 싶다면 평균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진짜 위대한 사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고
변화가 적고 예측 가능한 산업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진 곳을 찾아내고 그 사업을 가족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화려한 공식이나 복잡한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진짜 부를 만드는 투자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깊이 알려고 하십시오. 그 작은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전문가들의 상반된 전망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위대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능력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신호만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왜 그렇게 많은 금융 이론들이 복잡한 수식과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는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사실 복잡함은 종종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숨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어려운 그리스 문자와 정교해 보이는 통계 모델은 마치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 그러한 복잡한 도구가 평범한 상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복잡한 공식에 의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짜 전문성은 복잡한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정리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 다니라고 부추기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야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한 가지 사업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산업을 이야기하며 투자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유인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왜 그렇게 많은 정보와 추천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정말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부를 쌓고 싶다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찾아내는 안목과 그 사업을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투자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려 너무 빨리 팔아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사업이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구조와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깊을수록 흔들림은 줄어들고 흔들림이 줄어들수록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손에 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정말로 위대한 사업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화려하거나 흥미진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극적이고 새로운 이야기에 끌리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견고한 사업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룹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매일 반복되는 소비 습관 속에 숨어있는 사업들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화려한 기술 혁신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업들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투자에서 흥미로움과 안정성은 종종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부를 쌓고자 한다면 화려함보다는 지루함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일해온 경험, 관심을 가져온 분야에 따라 특정한 영역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자의 행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제조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며, 어떤 사람은 특정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강점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만 결정을 내리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투자는 결국 운에 의존하는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정말로 잘 아는 영역 안에서 신중하게 고른 소수의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확신과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의 자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에 속해 있고 아무리 견고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은 회사가 벌어들인 자본을 어디에 다시 투자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무리한 확장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 없는 사업 확장을 경계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핵심 영역에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그 안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절제력과 집중력을 가진 경영진이 이끄는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와의 격차를 점점 더 크게 벌려나가게 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은 단순히 현재의 매출이나 이익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경영진의 철학과 자본 배분의 방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자 철학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동시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것 하나도 깊이 있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안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성장, 개인적인 역량 개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진짜 부와 성공은 화려한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본질적인 것을 깊이 파고드는 집중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